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사실상 어제부터 진행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일부터 15일까지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 3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매우 공격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방어적 훈련이라 말하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일부 방어 그리고 2부 반격으로 진행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방어적이라고 표현하려면 적어도 일부 방어만 훈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부 반격까지 진행하면서 공격적인 형태의 훈련을 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부 반격의 훈련 내용을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2부 반격은 기본적으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하고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작전계획 5015에는 한국의 해병대 및 미국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후방으로 침투해 북의 지도부를 참수하고 무력화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지형을 점령하기 위해 원산과 같은 해안가에 상륙하는 작전, 그리고 B-2 같은 전략 폭격기와 같은 전략 자산을 이용해 북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작전을 가지고 수행하는 훈련을 방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왔다고 하지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 군사연습의 본질적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공과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자국 내에서 자체 군사훈련만 진행할 뿐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같은 타국과 상시적이고 특정 국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 중 하나인 미국과 그것도 핵 전략 자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이야말로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행위 아닙니까? 특히 미국은 상대국의 핵 위협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단일 목적 정책을 무산시키며 핵 사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이 아닌 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 남한은 북의 적이 아니고 북의 핵무력은 전쟁 그 자체의 억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혹자는 이 같은 북의 입장에 대해 위장 평화 공세라 말하겠지만 거꾸로 과연 한국 정부 또는 군이 북에 대해 적이 아니라는 발언을 포장해서라도 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북을 주적이라 말하니 안 하는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국가 안보가 정말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고자 함인지 아니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분단 사회에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표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은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적 행위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과정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정세에서 자주적인 입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4월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재개 그리고 확장 억제 연습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군사 행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 실기동 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축소를 취했었는데 이마저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기동 훈련으로 앞서 말한 작전계획 5015가 실행됐을 때 군사적 위기는 극심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자가 내정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논문에서 2008년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반미 세력들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 요구를 무시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공공재라 일컬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책임 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 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 영토를 내줘야 하고 소파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성폭행,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더 뭘 부담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한미동맹을 위한 국민의 희생을 더욱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중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학살과 전쟁을 목격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소수의 권력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이 중세시대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국을 위한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면죄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평화를 파괴하는 망치일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한미동맹의 사슬을 끌어냅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